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진짜. 그러니까 그 박재하 그 주동식 선생님께 약간의 답변이 저는 이제 걱정도 하고 있었지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좌익 이데올로기적인 이제 당파적 교육을 해버린다. 가령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국이 뭐 어떤 뭐 그런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가 편향이 되어 있는 거는 뭐 익히 알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을 완전히 넘어서 특정 정파적 특정 당파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대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허용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교조의 어떤 작업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 백금열 교사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에서도 제가 이제 광주에서 2년 있으면서 그 10대 청소년들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좀 깨놓고 말하는데 반 대한민국 선전선동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8 같은 경우가 교육이 그렇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극소수 학생이 백금열 교사가 노골적인 교사가 학교에서 정치 선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정치 선동을 하니까 항의를 하니까 교사가 학생들 자기 제자들을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최종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만 그 일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원어들이 사실은 좌파 패권이라고 했는데 호남과 주사파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전교조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여기 조희연도 빙산의 일각이다. 거대한 좌파 패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파의 권력은 5%밖에 안 돼요. 5%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러니까 더 비참한 게 아까 기득권 비판이라고 그랬는데 전교조가 기득권 비판한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전교조 같은 좌파들이에요. 좌파 패권이 95%인데 걔들이 기득권 아닙니까? 근데 걔들이 어떤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피해자고 소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18이고 세월호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정상화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말이라도 좀 이야기라도 시작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사실은 이 나라가 지금 이미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알고 있었던 짐작하고 있었던 것도 있으면 선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넘어도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가 아까 이제 원래 설명을 좀 하셨듯이 처음부터 뭐 말하자면 아주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시작한 분도 있었다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그때 예전에 기억도 좀 납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게 이제 뭐 비리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곤란한 촌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예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다 뭐 겪었던 기억도 다 나고 그런데 그 선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노골적인 어떤 당파적 정파적 교육을 한다고 그럼 이게 이제 과도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아까 말씀하시면서 학교 교육 이러면 학원보다 더 나쁘죠. 이러면 그죠? 학원에서는 오히려 학원 수강생들은 스스로가 이제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듣지 않습니까? 강사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실력도 문제가 있고 경향성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다음에 안 듣고 이제 신청 안 해버리고 소문도 그렇게 나버리게 되는데
학교 교육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선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 이렇게 해버린다. 100번 양보를 해서 굳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이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라는 걸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안 해야죠. 근데 그걸 막수 교육을 시키고 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사는 안 해야죠. 학교 교사는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혹시 그다음에 학교 그 교육받으면서 경험 중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그 행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독립문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하다가 독립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국사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독립문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해서 하는 독립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독립운동이나 일제시대에 관련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독립이다 보니까 이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다라고 대부분은 지금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죠. 네. 그러니까 독립문, 독립협회 이렇게 전부가 다 일제시대가 아닌 때 탄생한 건데 맞아요. 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니 국사를 포기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필수 국사를 선택 돌린 놈이 누군데? 국사를 또 포기한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다룰 문제고. 아니 그 얘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뭡니까 근데 인성교육.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혹시 그러면은 다르게 시비가 있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교조류의 이제 또 조약 진영이 전반적으로 그 내세우고 요구하고 하는 건 감성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걸 가지고서 다가들어오고 인성론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입시 교육, 입시 경쟁 위주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문제 지적이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글쎄요, 이제 입시라는 개념과 학교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세대가 우리 밑에 이제 애들이 자라는 세대들은 그런 시대에 살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학교 조직이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가 될지 그거보다 더 빨리 올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빠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됨됨이에 대한 것. 공부는 요즘은 학원 가서 배웁니다, 애들이. 공부는 학원 가서 해요. 학교 가서 자고. 그러면 애들이 인성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부모는 맞벌이 가고. 그나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애들을 봐주면 아기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렇지도 못한 애들은 그냥 어린이집, 뭐 보육원 이런 데서 크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과거에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사실은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는 그 끔찍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잖아요. 없어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뭔가 없어도 먹을 거를 먹여가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굶주려가면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삶이 바쁘니까 아이들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더라고요. 출산율도 조금 늘었고 아직 멀었지만 어쨌든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가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치려고 생각을 저는 하면은 그냥 말린다고 봐요. 걔들이 생각하는 건 이미 낡은 패러다임이거든요.
그 과거에 전교조가 과거에 만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막시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깨진 이론이에요. 지금 걔네들이 얘기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그냥 그 이재명이 얘기했던 먹사리즘하고 일맥상통해요. 먹고 사는 거예요. 걔네들 사상팔이 하면서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과 주사파들이 엮여 있다고 하면 그 호남에서 전라남도 광주는 그렇게 돼 있고 전북은 돈하고 엮여져 있어요. 권력과 돈이 엮여져 있는 인맥들이 전주 인맥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국회의원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정세계에도 많이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자기네들 먹고 사는 문제, 부유하게 사는 문제들을 가지고 걔네들이 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죠. 옳고 그른 걸 가려야 되고 제도 안에서 정의라는 것들을 가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잖아요. 또 정치가. 권력이. 그거를 싸워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다 내구시켜버리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까 2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이 봐주신 거다 이렇게 봐요. 사실은 거의 뭐 질이 멸렬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쟤들이 얘기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승부가 안 나는 상황이 돼버렸다. 거꾸로 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끌고 가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아젠다가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나 선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해서 대선, 총선, 지선까지 뭐 선거란 선거는 거의 다 겪어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사 발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다는 사람인데 이 정치가 망해도 이렇게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당이라고 보시는 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 보수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옳고 그름 정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못 하잖아요. 지금 5.18에 대해서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말을 하는 거를. 말하면은 명예훼손으로 특별법으로 막아놨어요. 아니 아직까지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입을 막고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국민적으로 공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왜 정의에 대한 생각들이 그만큼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5.18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로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건국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건국절 문제 그 관장은 사실은 뉴라이트도 아니에요. 김영석 교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네, 여기까지. 이제 본 주제하고 관계가 없는 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이래저래 오해의 소지로 다르게 이용된 소지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말하자면 이제 인성이라는 걸 포함을 해가지고 근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다 습득해 나가는 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개인별로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아까 이제 또 교수님 이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할까요? 조금 변화된 부분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던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걸 포함을 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학교 교육, 의무 교육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예전에 국민 교육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시민적 양식으로의 교육이겠죠. 근대 국민국가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 양식,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갖추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제공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건 기본일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자라면은 이게 학원이 많은 어떤 입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말 문제적 합격이 무너졌다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라면은 이제 아까 계산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오고 이런 것들, 또 학원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지식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조금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그런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그 시대나 여전히 그런 조건에 있는 다른 나라들 경우하고는 또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확실히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좌익 이데올로기를 경멸합니다. 아주 이거 적대시하는 정도가 아주 경멸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유민주 체제,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혼자서 거기에 젖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해대는 물을 갖다가 몽둥이로 때려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표현의 자유, 오케이. 그런데 학생은 표현의 자유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령 술, 담배 그걸 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술도 담배도 다 합니다만 해롭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차단시켜 놓은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성인들은 그러니까 술이 과하면은 건강을 또 망쳐야 되고 담배도 해롭다고 담배 가게에 다 써놨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기가 책임지고 선택을 하는 건데,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학생 적어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근데 학생에 대해서 마음대로 자기 주장에 입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이번 교육감 선거제는 차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학생은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정치적 당파적 주장의 대상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설명을 쭉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독립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없다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교활한 어떤 행태죠.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분단 세력이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차라리 명백해야 되는 거는 객관적으로만 사실관계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 싫다라면은 오케이, 객관적 사실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저는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을 그어야 나가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잘하는 거다라는 부분들은 함부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장은 있습니다만 주장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주동지 선생님도 그 발제하실 때 듣고 조금 놀란 지점이 있었는데 호남 지역 쪽에 대해서 침략 한 말은 조금 있었지만 때렸다라는 부분들은 정말 좀 놀라웠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동학 테마공원이 있더라고요. 정읍에 있어요. 동학이 광주 쪽에 정읍 쪽 그다음에 5.18도 기념공원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 찾기는 합니까? 제가 그 지난 2020년 총선에 나가가지고 선거 방송에서 광주를 제사의 도시라고 그랬다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5.18 제사의 도시라고 그랬다가 엄청 비난받았는데 저도 광주 제 고향이 광주입니다만 40여 년 만에 내려가니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5.18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5.18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느끼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뭘 하냐면 세월호도 끌어들이고 동학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을 찾고 상징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제가 내 고향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진짜 저도 슬픈데 여기 광주는 기업 활동으로 경제 활동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정치를 산업화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인데 정치 그 중에서도 정치를 산업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5.18입니다. 그러니까 5.18로 우리가 피해자다 희생자다 이걸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 광주형 일자리라고 저기 그 차 이름이 뭐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기아자동차. 아니 기아자동차 말고 르노. 그 잘 안 팔리는 차 있지 않습니까? GM. 호남에 호남에 기업이 없잖아요. 5.18 산업에 다니죠. 미국은 있고. 그러니까 호남에 기업이 없어요. 저기 그런 식으로 그 광주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저기 광주 글로벌 워터스라는 것을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회사가 현대에다가 차량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그 공장을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정의선이가 참석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멱살 잡혀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무기가 5.18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18에 제가 정의선을 만나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 심정이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저는 정확하게 그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기는 내는데 테이프 커팅도 자기 회사 그건데도 테이프 커팅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근데 이게 갑자기 주제가 전략이 죄송한데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을 현재 지금 바꿔가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진짜 얘기해야 됩니다. 그 차 이름이 캐스퍼입니다. 캐스퍼. 아 맞습니다. 캐스퍼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캐스퍼 그 해외로 수출도 안 되거든요. 김정숙 1호차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때 문재인이가 샀어요. 예.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이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남이 먹고 땀 흘려서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시장 경쟁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력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이 없어요. 여기 투자를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를 해요. 캐스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안 팔리고 재고가 엄청 쌓여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한전공대 달라. 뭐 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호남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사실 무슨 제가 만든 표현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이 논리나 정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주 단적인 일부 현상이 정교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호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호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같이
혼합이 잘 되면서 대한민국이 잘 때가 이게 바람직한 그 루틴인데 경제 같은 원래 안 똑같네. 그 반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제그 오늘 이 장교주 문제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 문제도 제 이런 관점 속에서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보시는 분들이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호남 문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거의 호남화. 그러니까 정근대적 사고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 뭐 이런 경제 발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긍정적으로 상세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나요? 교육. 네. 제가 이제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민주화를 먼저 다루고 이제 산업화 부분을 분명히 다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일주일에 중학교 당시 역사 교육이 3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에 3시간을 일단은 그런 독재와 관련된 그런 민주화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1시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라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전 정확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솔직히 읽어보라고 하면 거의 안 읽어요. 이게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좀 단순하게만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어떻게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되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알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교사부터가 그 산업화의 그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럴 의지도 없고 전달도 안 하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먹살이 제일 뭔데 오케이 이거 좋다 치고 경제활동인데 먹고 사는 거.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먹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갖다가 경제발전,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 민주화만 얘기를 계속 하는 다른 건 읽어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 계속하면 먹고 사라지는 걸 그러고 보니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네. 광주가 보여주네. 계속 그런 식으로 말도 꼽아가지고 뜯어먹고 살고 그런 식의. 제가 한 1분만 발언해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정말 속 터져가지고 내가 그 교수님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대학이 지금 실상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 질문을 꼭 하고 싶었던 게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뭔가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선뜻 바로 제가 끄덕거리지 못한 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못하는 쪽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 한편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미 그 상태도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게 조금 많기도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오늘 이 포럼의 이 포럼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감을 누구를 뽑느냐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감이 뭐 조의원 같은 그런 좌익에서 장악하면 되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이것이 모이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거기 제일 많은 건 알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평소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을 결정하는 것은 입시 문제인데 입시 문제를 내신 성적으로 하고 그 내신 성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전 대학이 교장 추천제를 뽑도록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교장도 자기 철학에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우리나라 그 교육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도 엄청난 돈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도 그 교육감 누구 내는 데서는 관심이 많고 단일화되는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 친구가 교육감 출마도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좌익들의 뭐 작전 모임에 제가 참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익은 고정표가 20%다. 고정표가 20%고 그 당시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법을 잘 모르지만은 15% 득표가 15% 넘으면은 그 선거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좌익은 고정표가 20%니까 염려 말고 그때 아마 그 지원금이 30억인데 염려 말고 30억 빌려서라도 쓰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고정표가 20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사회를 결정하는 거, 국가를 결정하는 거는 소수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암만 많아도 저는 우리나라 그 보수가 적어도 6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무주공산에서 득표한 게 41%입니다. 저는 그것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최고 득표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47표가 나왔는데 47%? 그럼 6%가 더해졌느냐? 저는 그걸 부정선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도 그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6%입니다. 이번에 이번 대통령 당선될 때 그 표차를 계산해보면 적어도 300평 이상 표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용 문제죠. 예, 그러니까 말이죠. 소수의 그 훈련된 사람들이 장악하는데 이 좌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파는 그럼 나머지 80%가 합하는 이게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도 묻고 여기 참석한 분한테도 묻는데 교육감 뽑을 때 내 자식한테 너 아무개 투표하라 말하십니까? 그 자식이 말 듣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성공한 거예요. 자식한테 너 아무개 하라 말이야. 우리나라 정통성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조식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회나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불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소위 좌익이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 무슨 비리가 있고 불만이 있을 때 불만 처리가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관악일천이다. 이 관이 결국은 싸웠다. 학교하고 같이 싸웠다. 이렇게 보니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단일화가 우파에서 돼야 되는데 그 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자녀 교육이 실제로 우리 자식한테 너 안개 찍어라 했을 때 될 정도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 점이 가장 저는 중요하고 문제의 해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만나도 너 이번에 누굴 지을 거냐 하는 그런 철학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뭐 무슨 묘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목표 다행히 오익이 뭐 단일화 됐다 그러는데 저는 오익이고 뭐고 좌익이고 간에 시스템이 잘 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돼요. 대한민국 잘 사는 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교수님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교육부 평가 신경을 쓰는데 내부 교수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가위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여론조사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원받으니까 교수님들 잘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쓰면은 그러다 어떻게 잘못 나오면 다시 또 소집합니다. 교수님들 여기 너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좌파가 교육감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예, 조금 뭐 대학 문제 뭐 이런 과는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교조 교육감의 폐해는 참 오랫동안 많이 겪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정상적인 어떤 건전한 어떤 우리 어떤 세력이 이제 단일화를 잘 못하고 하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어떤 문제든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입이 자꾸 거칠어지려고 하는데 빨갱이들은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이런 걸 늘 떠들어대고 하는데 최악을 만들어내죠. 그런 게 좌빨의 빨갱이들의 본성입니다. 악마입니다. 악마. 그냥 최선을 약속하고 가장 좋은 걸 떠들어대면서 최악을 만들어내버리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는 뭐 숫자가 적든 많든 정상적 사고를 하고 정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또 못하죠.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안 할 수 있는 그걸 금하고 이렇게 되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자유와 자유에 따르는 어떤 그러니까 책임이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강건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좀 교육이 좀 정상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경쟁력은 대단한 교육열, 실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교조 교사들은 미쳤어요. 정치 교육에 미쳤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빨갱이들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놀이, 정치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에는 다 망쳐먹고 남들 다 보여주는 거야. 정치에 몰입을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 AI 시대에 이런 기술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기사들도 보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밀하게 살필 만한 소양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 문제라든가 요즘에 쭉 보고 하면은 빈 구석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이 대단한 경쟁력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조금 답답한 게 이제 보이는 게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학교는 이제 제도권 학교는 정교조에 장악돼 가지고 정치교육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뭐 실력을 갖추고 하면 수학도 영어도 전부 다 학원 가서 배우고 이렇게 가버리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학원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이게 너무 심했고 이제 넘어서 버렸고 이 정교조 교사들이 이제 방임해버리는 이런 식이 됐다는 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발표자 분들하고 토론자분들 각각 한마디씩 좀 마무리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 각각 순서대로 마지막으로 답변 겸 더 보태신 말씀 마무리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미래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만 시간이나 이런 것에 제약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학교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학교만이 제도 교육의 자격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사나 학교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고 점점 권력이 더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교사한테 종속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극복이 되고 저는 왜 학원이 학교 교육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그런 교사가 인정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교사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있는 친구는 저는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학교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패배의식에 젖어 있게 되었는데 다시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만이 좀 더 생기 있고 생동감 있고 미래를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